와, 이거 진짜 대박이야. 영화를 보고 난 여성은 흥분해서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호주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마틸다라고 합니다. 브리즈번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영화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영화 매니아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 구독 서비스도 물론 보지만 가능하면 새로 개봉하는 영화는 영화관에 가서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집에서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거랑 대형 스크린과 고품질의 사운드가 갖추어진 영화관에서 보는 거는 확실히 차이가 크다고 느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극장 안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분명 성별도 나이도 각자의 상황도 다른데다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영화를 보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극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웃고 놀라고 감동하는 순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하는 것의 특별한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이 더 맛있기도 하고요. 저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보는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호러나 오컬트 영화를 특히 좋아해서 그런 종류의 영화는 빠뜨리지 않고 다 체크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파묘라는 오컬트 영화가 개봉을 한다지 뭐예요. 영화 격전지라는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고 호주전에 개봉한 동남아시아에서도 열렬한 반응을 얻으며 흥행의 신기록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SNS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SNS에서 본 사람들의 평가도 꽤 괜찮았어요. 파묘는 곡성과 분위기가 꽤 비슷하지만 공포의 쫄깃함을 더 느낄 수 있었어. 완전 강추야. 최민식이라는 배우는 틀릴 수가 없지. 곡성은 저도 봤는데 정말 어둡고 희망이 없는 느낌이었죠. 파묘에는 어떤 쫄깃함이 있을지 너무 궁금했어요. 난 처음에 영화를 보고 솔직히 약간 실망했었어. 근데 그건 이 영화의 배경 이야기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기 전까지였지. 나는 그것을 한국 친구들에게 확인했고 그들은 그것이 꽤 많은 장소에 있다고 말했어. 그것이란 대체 뭘까요? 파묘 역시 한국의 다른 영화들처럼 몇 번이나 보면서 재해석을 해나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좋아. 꼭 가서 보라고. 난 오늘 밤에 보고 왔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재밌었어. 내가 금방 실증내는 편이고 쉽게 감탄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영화는 지루해할 틈이 없었어. 이런 영화를 제가 안 볼 수가 없고 말고요. 저는 영화는 아니지만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됐던 오징어 게임을 처음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일본의 만화에서 자주 나오는 게임 스타일의 스릴러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인 불평등이라든지 꽤 깊은 메시지를 다루고 있었어요. 사회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철학이 담겨져 있어서 보는 내내 진짜 제 머릿속을 풀가동시켰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 건 아무 생각 없이 그 오싹함을 즐기는 단순함이 좋아서이기도 해요. 물론 오징어 게임은 스릴러라 장르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이 한국 드라마는 보는 내내 계속 생각해야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지친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게 또 도중에 멈출 수 없는 흡입력이 있으면서 또 다 보고 난 후의 여운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곧 시즌 2탄이 나온다는데 다시 한번 빠져들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는 그 엄청난 인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들어왔어요.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영화 시장이라니 정말 놀라움 그 자체예요. 저희 대학에 한국에서 유학 온 선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로는 한국에서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놀거나 데이트할 때 딱히 할 일이 없으면 영화나 볼까? 이런다면서요? 그만큼 한국에선 영화가 너무나 친숙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일상적인 일이라고 들었어요. 1인당 연평균 극장 관람 횟수도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호주 사람들도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관에 자주 가는 편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넘사벽이네요. 세계 영화계에서는 한국에서 흥행하면 세계적인 성공이 예약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대요. 영화 시장도 크고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했기 때문에 영화 개봉 후 관객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들이 일단 한국에 개봉하고 나서 반응을 보고 다른 국가에서의 전개를 생각할 정도라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헐리우드의 영화가 동시 개봉하거나 심지어 최초로 개봉하는 일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 부러워요. 호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다 개봉한 후에나 영화가 개봉할 때가 많아서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거든요. 영화팬으로서 보고 싶은 영화를 누구보다도 빨리 볼 수 있다는 건 진짜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최근 본 한국 영화 중 기억에 남는 영화를 손에 꼽자면 부산행과 기생충을 들 수 있겠네요. 부산행은 정말 명작이었어요. 좀비 영화를 워낙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부산행의 좀비들의 연기는 정말 미쳤더라고요.
진짜 저걸 사람이 연기하고 있는 걸까 미심쩍을 정도로 리얼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예비 아빠의 역할을 연기했던 마동석 배우가 정말 멋졌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에 너무 듬직하면서도 안타까움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좀비를 힘으로 압도하다니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지 했는데 글쎄 마블 영화의 히어로 역을 연기했다지 뭐예요. 그 사실을 알고는 어쩐지 강하더라 하고 영화 팬들과 함께 폭소를 터뜨리며 즐거워했던 기억이 남아있네요. 기생충은 워낙 유명하죠. 전 봉준호 감독님을 좋아해서 그의 작품들은 다 찾아봤어요.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들은 그 철저하고 섬세한 디테일이 정말 경악의 경지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 기생충이 개봉했을 때 몇 번이나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답니다. 다녀와서 영화 팬인 친구들이나 웹 커뮤니티에서 영화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며 새로운 정보를 얻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영화를 보면 와, 이 장면에는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영화의 초기 부분부터 이렇게 세밀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니 하고 진짜 감탄에 감탄을 했답니다. 몇 번을 봐도 새로운 영화를 보는 듯한 그의 작품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아무튼 한국 영화를 보는 건 처음이 아니었던 만큼 파묘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제가 파묘를 보러 갈 거라고 하자 선경이와 몇 명의 대학 친구들도 보고 싶다고 해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우리는 주말 낮에 만나서 파묘를 보기 위해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극장 안은 관객들로 가득해서 미리 예매해두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는 원인불명의 병으로 아픈 아기를 치료하기 위해 부모가 한국에서 유명한 무당에게 의뢰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젊은 여성 무당은 한국에 있는 의뢰인의 조상의 무덤에 문제가 있다면서 묘를 옮기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무당과 풍수사, 장의사들이 힘을 합쳐 이 의뢰를 수행하기 위해 묘를 파내려고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음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영화 초반의 긴장감과 빠른 전개 그리고 흡입력이 엄청났어요. 묘를 발굴하면서 벌어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험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말 그대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결말은 상상 이상의 놀라움을 주었고 정말 흥미진진해서 저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죠. 영화를 보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긴 한숨을 쉬며 여운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돌려 서로 바라보며 와우라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부터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이건 제 기대 이상이었어요. 마냥 앉아있을 수는 없었기에 친구들과 저는 점심을 먹기 위해 영화관 근처의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와 감자튀김을 먹으며 바로 우리가 본 한국 영화 파묘에 대한 이야기로 달아올랐습니다. 모두 방금 전에 본 영화 때문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훌륭한 영화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한 호주 친구는 파묘의 연출력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호러 영화 특유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운드와 음산하면서도 매혹적인 영상미도 뛰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한 건 배우들의 높은 연기력이었습니다. 4명의 주인공은 물론이고 조연 역의 배우들도 위화감 없는 자연스러운 연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땅에 대한 전문가인 풍수사 김상덕을 연기한 배우에 대해서는 저도 친구들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최고라고 외쳤어요. 친구 중 한 명이 말하기로는 영화 올드보이의 주연인 최민식이라는 배우라고 했어요. 전 올드보이를 본 적은 없었지만 과연 그 유명한 영화의 주연을 맡을 법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신비하고 인상적이라고 생각한 건 무당이라는 존재였어요. 무당 역을 맡은 여배우는 독특한 매력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정말 독특하면서도 실감이 났고 저 역을 연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선경이는 한국에 무당이 실제로 있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내림이라는 걸 받은 사람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속신앙은 토착 종교로 옛날부터 뿌리 깊게 전해져 오고 있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 가게를 오픈했을 때나 명절에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 흔하게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무당을 불러 구실하는 의식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호주 친구들과 저는 그럼 일본에도 진짜 주술사가 있는 거 아냐? 일본이 행한 주술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상상력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경이의 표정이 약간 복잡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건 완전한 상상은 아니고 한국에서 전해지는 속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놀라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선경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선경이는 주술을 행했는지 아닌지까지는 모르지만 과거 일본이 한국의 전기를 끊기 위해 수백 개의 쇠말뚝을 박아두었다는 도시전설이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전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오싹오싹 소름이 돋더라고요. 도시전설이니까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높지만 오컬트 매니아로서 이처럼 흥미로운 소재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선경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경이는 영화를 보러 오기 전에 한국의 커뮤니티에서 영화의 배경 지식에 대한 글을 읽었다고 했어요. 그 글에는 파묘에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크게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한국을 여러 번 침략한 역사가 있었고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라는 걸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전쟁은 한국이 수적으로는 약세였지만 조선의 이순신이라는 장군의 활약으로 일본군을 패배시킨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장군 역을 맡은 배우가 파묘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준 풍수사 김상덕을 연기한 최민식 씨라고 하지 뭐예요. 같은 배우가 또 한 번 한국을 지켜낸 히어로 역을 맡았던 거였어요. 영화에서 김상덕이 관에 동전을 던지는 장면이 있는데 선경이 말로는 그 동전에 새겨진 위인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완전 카메오 출연 같은 연관성에 우리는 진짜야 라고 소리치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한국은 근대에 들어와서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쳐가며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했어요. 선경이는 영화 파묘 속에는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번호 등 이런 독립운동에 관한 실마리를 숨겨놓은 각종 장치들이 가득하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영화의 여운이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기생충을 봤을 때도 후유증이 엄청났지만 이번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대체 몇 번이나 더 파묘를 보러 가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선경이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역사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지식들이 얼마나 영화를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줄지 벌써부터 두근거리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틸다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 영화 파묘가 엄청난 기세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내에서는 누적 관객 1100만 돌파라는 엄청난 위협을 달성했고 또한 동남아시아에서의 뜨거운 반응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개봉 17일 만에 누적 관객 약 223만 명을 기록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23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영화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조상 숭배 사상이 있고 특유의 신앙과 관습 때문에 초자연적인 미신을 친숙하게 여기는 아시아 관객들의 정서에 잘 맞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개봉 첫 주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고 호주에서는 영화 부산행의 기록을 넘으며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호주 공식 박스오피스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각종 SNS에 파묘를 본 세계 관객들의 높은 평가가 앞다투어 올라오고 있고 영화를 통해 한국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뿌듯한 사연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